네, 짧은 매매로 큰 수익 안겨주는 전문가, 김영일 전문가, 지금 무료로 온라인 공개방송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매매를 오늘도 진행을 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힌트 많이 드리니까요. 전체적인 전략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나는 김영일 전문가 스타일이 좀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온라인 공개방송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고민 신청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오종수님 앞서서 엑시콘 진단받고 지금 좀 정리를 잘했다고 그러면서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올려주셨고요. 강병옥님 저희가 자주 종목 봐드리는데 인사 나눠주고 계시네요. 무호님 필명이 약간은 제가 좀 낯설기는 한데 오늘 로봇주 궁금하다고 진단 신청해 주셨고 미리네님도 이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첫 번째 상담은요. 전화와 있어서 좀 시청자님 기다리고 계셔서요. 바로 받아보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기업은행 30%요. 기업은행 30% 얼마에 사셨어요? 몇 개 샀어요? 12,000원에 샀어요. 12,000원이요. 시청자님 네. 혹시 어제 사셨어요? 아니요, 작년 10월달 10월 중순경에 달. 샀어요. 아, 그때 근데 사셨다가 어렵게 지금 완전 올라왔는데 네. 어떻게 해야 어떻게 될지 할까요? 해가지고요. 네, 타이밍이 딱 절묘합니다. 어제 아니면은 10월 달 그때 즈음에 직장부 전 즈음에 사신 것 같았는데 그때 사셔서 이제 원금 회복이 됐고 한 3달 정도 들고 계셨는데 그 사이에는 좀 힘드셨겠어요. 예, 어렵게 올랐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제는 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아, 목표가는 얼마나 갈지 아니면은 해당 기일까지 보유해야 될지 알고 네.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궁금증 위주로 좀 진단을 해드려 볼게요. 잠시만요. 끊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기업은행이 어느덧 소리 소문 없이 올라와서 오늘 52주 신고가 썼습니다. 12,200원에서 52주 신고가 썼고요. 시청자님은 약 3달 정도 들고 계셔서 이제 원금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금융주들 꽤 괜찮죠. 게다가 어제 뭐 자사주 활용과 관련된 정부 정책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로 인해서 더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당 부분도 좀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이 종목 얼마까지 볼 수 있을지. 이재필 전문가님 어떤 의견이세요? 자, 지금 최근 들어서 은행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뭐 앞에서 좀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이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관련되는 그런 뉴스들이 좀 있었죠.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이 기업들의 주가가 너무 저평가돼 있으니까 조금 제 가치를 받도록 뭐 기업아 니들도 좀 노력을 해봐라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뭐 기업들한테 좀 때로는 압박도 넣을 거고요. 야 뭐 배당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신경 써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요거를 일본에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 주가가 지금 굉장히 좋죠. 뭐 꼭 그것 때문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도움을 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기업들 전체 기업들 중에 PBR 한 배 미만이 51%였어요. 51% 그러니까 반이 넘는 기업들이 PBR이 한 배 미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 시행하고 난 다음에 요게 41%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10% 정도가 PBR 한 배 미만에서 한 배 위로 올라왔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좀 그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게 구체적인 뭐 시행 시행이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그렇죠. 요거는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한다라는 거니까. 자, 이 발표는 한 2월 달에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현 정부의 성격을 봐서는 빨리 할 것 같아요. 뭐 2월 달 내에 할게 그러면 초순 정도 그때쯤에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거기에 수혜를 좀 받는 그런 기업입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뭐 작년 결산기부터 좀 바뀌었죠. 기업 자율에 맡기는 건데 뭐 배당을 결정을 하고 배당 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 동참을 했어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배당 기준일이 뭐 한 4월 초순 정도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배당이 뭐 은행주들 중에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레벨업
프로그램 요런 부분들도 재료로 나올 게 있고요. 그 뒤에 배당이라는 부분들 요런 것도 조금 받치고 있으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뭐 조금은 좀 기다려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기서 정리를 하는 것보다 그냥 좀 들고 있다가 수익이 나면 한 13,000원대 중반 정도, 13,400원 정도, 4,5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위로 조금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도를 하시려면 그때 매도를 하시고요. 또 조정을 이렇게 좀 빠지게 되면 뒤에 배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빠지더라도 나중에 배당 받을 때쯤 되면 또 주가가 이렇게 좀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뭐 조금 올랐더라도 일단은 기다려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손절가는 딱히 잡을 필요 없이 목표 주가 13,500원 주신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예, 시청자님 이렇게 진단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궁금하신 것에 대한 답이 좀 되셨을까요? 배당락 기일은 언제쯤 될까요? 지금 아직 발표 안 났고요. 2월 말쯤에 공시통해서 배당 기준을 확정 지을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식이 배당 받는 건 한 4월 초 정도로 일단 매체 보도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들고 가보자. 목표 주가 13,500원 설정해 드렸으니까 잘 대응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예. 해서 기업은행 첫 번째 종목으로 봐드렸습니다. 어제 사시고 나서 잘 산 걸까요? 이런 질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그래서 저희가 종목명 매수가 비중만 딱 보면은 그런 식으로 매수 시기를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화를 주셔서 또 직접 사연도 알려주시고 또 궁금한 점들 전해주시면 저희가 더 꼼꼼하게 봐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호님 제가 필명이 좀 낯설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그동안에는 좀 보기만 하시다가 용기 내서 글을 남겨주셨다고. 근데 저희가 앞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진단을 해드렸던 종목이어가지고 저희 그 주소 올려놨으니까요.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자주자주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짜우짜님도 로봇주들 요즘에 좀 많이 밀려나가지고 그래서 진단 신청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뉴진님의 하이드로리튬 보겠습니다. 리튬주들도 오늘 이슈가 있었죠. 리튬 포어스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하이드로리튬 시청자님께서는 5,800원에 사셨대요. 아마 그때도 이게 바닥이지 해서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더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으로 10% 약간 넘는 수준 손실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비중 확인해 보면은 10% 정도 들고 계시네요. 하이드로리튬 이 종목 오늘 장에서 약간 오름세를 나타내기는 했는데 과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재필 전문가님. 자, 이 리튬 관련주들도 특히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보면 열토막이 났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작년 4월 달 정도 이때 69,000원을 찍었으니까요. 뭐 열토막 더 난 거죠. 그래서 어떤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을 어떤 뭐 그렇게 좀 급등을 하고 그런 쪽을 잘못 쫓아가면 이렇게 좀 굉장히 크게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일단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 생각으로는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매수를 들어간 것 같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도 이 재작년 정도에는 이 종목도 2,000원 아래에 있던 종목이죠. 그때 비한다라면 주가 자체가 지금 뭐 아직도 그렇게 싼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자, 이 실적 부분들 보면 계속 적자가 나고 뭔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 뭐 이런 쪽이 기대감으로 좀 움직이려면요. 2차 전지 쪽 전체적인 업황이 좀 좋아져야 되고 또 뭔가 앞장서서 끌고 나가는 종목이 있어줘야 돼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2차 전지 쪽이 뭐 단기간에 그렇게 강하게 치고 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전저점을 여기서 이탈을 했죠. 8,700원 정도에 있던 저점. 이걸 이탈하면서 여기서는 또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국면인데요.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엊그저께 여기 4,850원이죠. 자, 이 가격을 찍은 가격이 있는데 양선이 좀 난 가격이 있습니다. 이 가격은 4,850원이란 가격은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좀 전에 보셨듯이 여기서 한 단계 레벨 다운 됐듯이 또 한 단계 레벨 다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일단 뭐 4,850원 아래쪽으로는 그 가격을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위쪽으로도 뭐 그렇게 크게 열려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재반 이동 평균선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역배열 상태예요. 완전한 역배열 상태고, 자, 뭐 이런 구간에서는 이걸 뒤집으려면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더합니다. 자, 거래량 확 실었죠. 지금 여기서 어제 거래량보다 상당히 좀 한 5배 가까이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음선이 크게 발생이 됐어요. 자, 요거는 하락 압력이 그만큼 강하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일단 아래쪽으로는 4,850원 이탈하면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위쪽으로는 지금 21평선이 6,290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점점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요 정도가 좀 한계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위쪽으로 만약에 강하게 치고 올라가게 되면 6,000원 근처에서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이 종목 4,850원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 위쪽으로도 많이 열어두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원금보다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약간 위쪽의 가격 6,000원으로 목표 주가 설정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뭐 크게 수익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약간은 좀 반등 나오면 정리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의견 드렸으니까요. 한번 좀 잘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지금 계속해서 종목은 올라오고 있고요. 전화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먼저 좀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덴티움 덴티움. 네. 궁금합니다. 덴티움 얼마에 사셨어요? 135,100원에 10%입니다. 135,100원에 10%. 그러면 이 종목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 종목이 12만 원대도 조금 제일 갔다 갑자기 또 11만 원대로 내려가고, 네. 오늘 조금 급등하고 이렇게 하는데 목표 주가를 13만 원 정도로 잡아도 될까요? 해서 네. 마음속의 목표가가 일단은 13만 원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화 연결 상태가 일단은 좀 고르지를 못해가지고 사연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끊지 말고 좀 기다려주세요. 네. 예. 지금 덴티움 들고 계시고요. 사신 가격이 11만 5,100원으로 그렇게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0% 비중이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시청자님이 좀 뭔가 갈 듯 하다가 갑자기 좀 밀리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오를 때 한 번에 강하게 오르잖아요. 오늘 6% 정도까지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목표 주가가 13만 원이다. 13만 원까지 갈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덴티움 오늘 상대적으로는 좀 강했는데 그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가격까지 올 수 있을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자, 이 덴티움 같은 경우는 시간 투자를 좀 하신다라면 13만 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임플란트를 하는 그런 기업이죠.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목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임플란트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현재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내수가 28% 정도, 수출이 72%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보다 해외 쪽에서 굉장히 많이 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그리고 이 임플란트라는 게 그렇습니다. 선점 효과가 굉장히 커요. 이 의사 선생님들이 치대를 나왔다고 해서 다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임플란트 업체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지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이 손에 익은 임플란트 그런 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다른 쪽은 또 잘 못합니다. 그래서 초기 선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오스템 임플란트나 지금 상장 폐지했지만요, 덴티움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서 잘 개척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환율도 조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율 효과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 베이비 붐 세대들 있죠. 1959년생부터 1971년생까지 중간에 65년생만 90몇 명 정도 태어났고요. 100만 명 이상 태어났습니다. 자, 이분들이 치아가 점점 안 좋아지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임플란트를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점점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 임플란트를 할 때 제약이 좀 많았었어요. 뭐 혈압 높으면 안 되고 뭐 어떠면 안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돈만 주면 다 해줍니다. 다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다 나왔고요. 또 하루에 그날 하루에 이게 안 좋은 치아 다 뽑고 거기서 이거 뼈 이식까지 하고 임플란트 심는 것까지 하루에 다 끝나는 그런 기술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대중화가 지금 상당히 좀 잘 될 걸로 생각돼요. 가격도 옛날에는 처음 나왔을 때는 이빨 한 개 500만 원씩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하철 같은 데 보면 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한 개 35만 원 이렇게 적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중화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약간만 좀 긴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충분히 보유를 해도 되는 그런 업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이거 들고 있을 수 있는 게 가격이 지금 회사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만 않으면 편안하게 들고 가실 수 있겠죠. 시가총액 1조 2천억 정도, 1조 3천억 정도네요. 1조 2,900억이니까. 자, 근데 작년에 영업이익 난 게 한 1,2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요것도, 재작년하고 이익 규모는 비슷해요. 근데 뭔가 투자가 좀 많이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한 10% 가까이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그대로니까. 자, 근데 요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역시 매출도 올해도 작년보다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익 부분도 올해는 뭐 한 1,500억 정도 수준 그 정도까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 자체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셨으면 그냥 차분하게 좀 기다리시면요. 13만 원이라는 가격이 전고점 좀 아래 구간입니다. 반등이 나오면 뭐 전고점 근처 정도 언저리 정도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13만 원 정도는 뭐 시간만 투자하면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은 시간이 좀 여유는 있는 자금이세요? 예, 뭐 이것뿐이 아니라 예비 자금까지 있어요. 네. 그래서 13만 원 정도까지 가능하다 의견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꼭 수익 내세요. 네. 덴티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저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좀 궁금했던 게 예전에 이 하나당 500만 원이었다가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지금 하나 가격이 한 39만 원, 40만 원 한다 그러면 마진율이 좀 떨어진 거 아닌가요? 가격 경쟁이 막 붙어가지고 치킨 게임 양상으로 가게 되면 예. 수익성이 악화되나? 뭐 이런 생각도 잠시 들던데요. 근데 대량 생산을 하면 가격은 싸지죠. 생산 단가는 싸지고 그리고 또 그만큼 수요자층이 느니까 괜찮아요? 해외 쪽에서도 뭐 상당히 이렇게 호평을 받고 있으니까 충분히 극복 가능할 것 같고요. 예. 또 지금 뭐 나이만 딱 봐도 알 수 있잖아요. 59년생부터 71년생까지 네. 100만 명 이상씩 태어났습니다. 그분들 치아들 지금 좀 안 좋으실 거예요. 그분들 임플란트 다 해야죠. 그러니까 보유해도 되는 거죠. 네, 지금 저희 게시판에도 시청자님께서 저도 임플란트 8개나 했어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요즘엔 나이를 떠나서도 정말 좀 많이들 하시고 대중화도 돼 있더라고요. 우리 K 임플란트 또 전 세계에서 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니까 조금 더 홀딩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좀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게시판에 지금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엑시콘 신청이 요즘 종종 좀 올라오는 저희가 앞서서 좀 봐드렸던 엑시콘은 정리를 잘 하신 것 같고요. 오종수님께서 STI를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 종목 27,700원에 비중 20%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정말 AI에 우리가 열광을 했었고 또 계속해서 쭉쭉 뻗어 올라갈 것만 같았던 그런 종목군들이 꺾이기도 했습니다. STI 같은 경우는 오늘은 또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11월 달부터 그동안에 뭐 AI나 IT 오를 때 이 종목은 많이 올랐던 종목은 아닌데 과연 어떤 점을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될지 시청자님이 소폭의 수익 구간이세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이재필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이 엑시콘은 어제 제가 야인시대에서 진단해드렸던 그 종목 같네요. 그분이 또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STI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조금 저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려는 그런 노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뭐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실수가 줄어들면 그게 곧 쌓이고 쌓여서 수익이 되는 거죠. 자, 이 STI 같은 경우도 좀 눌러주고 난 다음에 뭐 반등 나오는 구간, 그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자리 자체는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시장이 워낙 좀 수상해요. 워낙 좀 수상한 게 뭐 좀 이렇게 잘 버티던 종목들 같은 경우도 좀 두들겨 맞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또 뭐 좀 빠지던 좀 안 움직이던 종목들, 좀 빠지던 종목들 이런 쪽은 재수 없으면 더 빠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시장이 조금 수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 놓고 뭐 들고 갈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삼성전자 정도는 마음 놓고 들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중소형주 쪽에서는 조금 마음 놓고 들고 가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시장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한 7% 정도 강하게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요것도 11월 달에 37,600원 찍고 좀 이렇게 밀렸다가 반등 나오는 구간이니까 뭐 좀 기술적 반등 요 정도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양선을 뽑았어요. 그리고 기관 매수가 좀 있었습니다. 기관들이 양선을 뽑으면서 반등을 시켰다. 요거는 추가로 반등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뭐 내일 정도에는 좀 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제가 조금 차트를 크게 키웠는데요. 딱 60선에서 딱 걸렸죠. 여기서도 60선에서 딱 걸렸습니다. 그럼 60선은 저항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여기서 걸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요쯤에서는 한번 끊어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제일 꼭대기에서 매도를 하려면 못 파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한 29,000원대 후반 정도, 지금 가격보다 뭐 한 1,000원 정도 더 올라간 가격 정도, 그 정도에서는 일단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60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서 부딪히고 또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뭐 한 3만 원 근처 정도, 그러니까 29,800원 그쯤에서 정리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사신 가격 대비로도 약간의 좀 수익 구간이 있으신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큰 수익률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갈 자리 남아있다. 3만 원 안팎에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오종수님, 앞서서 엑시콘도 잘 빠져나오셨는데 이 종목도 꼭 수익 내시면서 마무리 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STI 봐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아직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요.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까 0232-8200번도 기억해 주시고요. 게시판에 보니까 이명복님 오셨네요. 참사랑님께서도 이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종목 진단 신청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필 전문가님께서 예전에 또 진단해 주셨던 그런 종목군들 다시 또 궁금하다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슈 있는 종목 하나 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해설님께서 HLB 글로벌을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번 주 들어서 HLB 그룹주들이 상당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HLB 글로벌 같은 경우도 지난주 후반부터 4,000원 하던 게 이제는 뭐 6,000원대까지 강하게 오르기도 했는데 시청자님 매수 가격이 9,900원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신 건 아닌 것 같고 한 2년 넘게 보유하신 분입니다. 10% 정도의 비중을 들고 계신데 뭔가 좀 이렇게 쭉쭉 오르면서 내 원금까지 올 수 있을까 싶다가도 아직까지 좀 먼 것 같은데 싶다가도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문가님? 자, 지금 이 HLB 그룹 같은 경우도 장중의 변동성은 상당히 좀 크게 생기는 것 같아요. 어제 보면 제가 HLB를 이렇게 보니까 한 10% 정도 올라 있더라고요. 그럼 다른 쪽들 뭐 주식 좀 이렇게 보다가 다시 관심 종목에 있는 HLB를 보니까 마이너스 10%가 돼 있어요. 이게 단 30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가에는 뭐 마이너스 3% 정도, 그 정도 마이너스로 끝냈는데 이게 의미하는 거는 안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뭐 그런 종목들 많잖아요. 뭐 급등했다가 좀 쭉 밀리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속출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지금 뭐 매수가가 워낙 높아서 요거를 뭐 저 리스크 관리를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것도 같은데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HLB 쪽 같은 경우도 뭐 재료는 있죠. 뭐 간암치료제 관련해 갖고 재료는 있는데 그 재료가
이 주가에 얼마만큼 반영될지 그 부분은 시장에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위에 지금 어제 윗꼬리를 좀 이렇게 강하게 달긴 했지만 오늘 여기서 보면 십자선을 그리면서 위에 이렇게 있거든요. 어제 종가보다 위에 있는 모습이니까 일단은 조금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굉장히 장기간 이렇게 횡보한 자리가 있죠. 굉장히 길게 작년 초에 굉장히 길게 횡보했습니다.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엄청나게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야, 이거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야, 여차하면 팔고 나가자. 이런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 매물이 좀 덜 나오기 위해서는 그냥 확 뚫어줘야 돼요. 이거를, 매도 물량이 나올 그런 틈도 없이 그냥 확 뚫어주면 여기 있는 물량이 안 나올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거래가 막 되고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저항을 받을 거예요. 지금 이번 주 내에는 이 가격대 뚫어줘야 됩니다. 그 가격이 얼마인가 하면 지금 뚫어줘야 되는 가격이 최소한 이번 주 내에 7,000원 정도는 뚫어줘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차 다시 밀린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일단 그 가격을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 7,000원대라는 가격을 돌파하게 된다라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그 근처까지도 좀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 지켜보시고요. 이 7,000원대 요거를 강하게 뚫지 못한다라면 그쪽에서 일단 뭐 한번 정리를 끊고 밑에서 다시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지금 뭐 손절가는 제가 도저히 입에서 나오질 않네요. 이거보다 빠져야지 손절가를 정해드릴 텐데 지금 뭐 9,900원이시니까 뭐 이거보다 더 빠져서 손절가를 정해드리면 거의 반토막 가까이에서 손절매를 치란 얘기니까 이 손절가 같은 경우는 따로 제시해드리지 않고요. 일단은 뭐 7,000원 근처 뭐 그쯤에서 올라오면 그 정도에서 잘 보고 확 강하게 뚫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쪽에서 청산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LB 글로벌입니다. 이 종목도 오래 들고 계셨을 텐데 사실 이만큼 단계 강력하게 오르는 시기도 많지 않으니까요. 여기에서 원금 회복을 바라셨다가 더 시간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최대한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시네요. 7,000원 구간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의견 드렸으니까요. 한번 좀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HLB 글로벌 해솔님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으로는요, 종목 오종수님 진단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미르네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많이 진단 신청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좀 미리 올려주신 분들 위주로 해서 고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온 종목 보면은 해솔님 바로 밑에 언지방님께서 대덕전자를 신청해 주셔서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덕전자 이 종목 28,60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 30%라고 올려주셨어요. 계속 빠지는데 손절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대덕전자도 탄탄하게 오르던 종목이고 아마 이런 종목군들 반도체라든지 칩 관련돼서 잘 가던 종목 들고 계신 경우 요즘 장세 너무 당황스럽죠. 2차 전지는 마치 남의 일인가 싶었는데 요즘엔 반도체주들도 뭔가 좀 조짐이 이상하게 뒷걸음질 치는 종목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덕전자 현재는 손실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은 과연 어디에서 지지를 해줄 수 있을지 그리고 전문가님 전반적으로 이런 반도체주들 잘 가던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 휘청이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 모멘텀 부분들이 지금 반도체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좀 빠지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어떤 그 이벤트를 할까 이런 것들이 좀 지나갔지 않습니까? 뭐 CES 관련해 갖고 뭐 AI 관련되는 그런 모멘텀도 지나갔고 삼성에서 갤럭시 S24 그 AI 폰 요걸 내놓으면서 온 디바이스 AI 이런 것도 이벤트들이 지나갔으니까 뭐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조정받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한 가지 확실한 건 반도체 주식들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좋을 거다라는 거 그거 한 가지는 확실한 거죠. 작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부터 시작해갖고 겨우 작년에 1, 2분기 때 좀 이렇게 되게 안 좋았다가 3분기부터 조금 나아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기판 업체들이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 갖고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실적이 워낙 안 좋아 갖고 뭐 더 이상 여기서 나빠질 게 없을 것 같다라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뭐 작년에 3분기에 이 대덕전자가 영업이익이 14억이 났어요. 그래도 적자는 안 났는데 14억이 났는데 아마 이런 모습은 올해는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작년 3분기를 바닥으로 해갖고 뭐 4분기는 실적이 좀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저 1분기, 2분기 이렇게 갈수록 좀 실적 부분들이 나아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대덕전자가 뭐 올해는 한 1,000억 정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이 영업이익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대덕전자의 시가총액이 지금 1조 2천억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게 비싼 주가는 아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자, 우리 시청자님이 만약에 최근에 조금 매수를 하신 분이라면 이거를 길게 보지 않고 짧게 보고 매수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라면 일단 지킬 건 지켜야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전저점을 아직 깨진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전저점이 24,550원이네요. 24,550원이라는 전저점, 이 가격은 지켜줘야 됩니다. 오늘 저가가 24,650원이니까 그 근처까지 갔다가 아래 꼬리를 좀 단 겁니다. 근데 재차 그 가격을 여기 있는 가격을 전저점을 깨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요거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24,650원 요 가격 기억하시고요. 이 가격을 만약에 깨고 아래로 내려간다라면 한 22,000원대 정도까지도 단기간에 좀 밀릴 가능성이 많으니까 손절가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반등이 나오면 아주 긴 관점이다라면 들고 가세요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올해까지 볼 수 있어요. 이런 분이면 들고 가세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조금 좀 요거 짧은 그런 관점이다라면 위쪽으로 반등 나오는 구간에도 한계가 조금 있을 겁니다. 이 22평선 근처가 조금 저항선이 될 것 같은데요. 그 가격이 27,1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27,000원 근처 정도에서는 한번 끊어주는 게 좋겠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청자님의 투자 성향이 중요합니다. 조금은 여유 있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신다면은 그대로 들고 가셔도 괜찮겠지만은 아닐 경우에 지금 짧은 관점으로도 가격 구간을 좀 정해 주셨죠. 그래서 24,650원 지지 여부 중요하다. 그래서 이 가격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20일 이동평균선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저항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현재는 27,100원에 놓여 있는데 이평선 계속 바뀌니까 이 부분 기준으로 해서 잘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신 가격하고 크게 좀 반등이 기술적인 반등 나온다면 큰 차이는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은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봐드렸습니다. 대덕전자였습니다. 이제는 좀 뭔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대응 전략을 세우자 이런 의견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저희 봐드렸던 해솔님 진단 감사합니다. 잘 대응할게요 해주셨고요. 그 밖에도 저희가 못 봐드린 종목 다른 코너에서 봐드린 경우에는 또 이 주소 영상 올려드린 거 보신 분도 계신가 봐요. 참고하셔서 또 잘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올라온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복맛이라는 필명 쓰시는데 저희 토마토의 투자클럽에서도 김복만 전문가님이 계신데 네, 복만 이렇게 필명 쓰셨어요. 이재필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두산 로보틱스 매수 문의 드린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지난번에 가격 추천 받았는데 다행히 그때 매수를 안 하셨대요. 아마 이렇게 좀 밀려 내려가는 가격 그 위쪽에서 매수 가격이 그때 당시에는 추천이 됐었던 것 같은데 계속 매수 기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기다릴까요? 해 주셨습니다. 오늘 게시판에 유난히 로봇 관련돼서 종목 진단 신청이 많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안 들고 계신 분들도 매수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요즘의 시세인가 봅니다.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는데 두산 로보틱스 얼마에서 매수하면 될지 그리고 최근에 또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밀리면 어떡하지 걱정도 되실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자, 이 야인 시대에서 제가 매수 문의를 해 주셨던 게 기억납니다. 그때가 네. 뭐 한 10만 원 근처 정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렸죠. 이거 좀 빠지는 구간에서 살려면 빠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세요. 그런데 한 번에 덜컥 들어가시면 안 되고 9만 원대 중반에서 한 번 사고 8만 원대 중반에서 한 번 사고 7만 원대 중반에서 한 번 사고 뭐 그런 식으로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뭐 일단은 다행이죠. 매수 안 하셨으면.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뭐 솔직히 이게 상장된 지 1년이 안 된 종목입니다. 상장된 지 1년이 안 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워낙 좀 많이 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너무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호에서도 얼마 전에 풀렸죠. 얼마 전에 보호에서도 풀린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요 기관들 보면 계속 매도가 나오죠. 이 기관들 매도 나오는 거 이게 좀 잠잠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종목은 좀 바닥을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떨어졌다가 뭐 쌍바닥이 이렇게 나온다든가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이 로봇 주식들 같은 경우는 길게 보면요, 오케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뭐 좀 1년, 2년, 뭐 한 2, 3년 뭐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 그 세상의 변화를 보고 매수를 하신다라면 분할 매수를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바닥을 잡은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현재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 이 가격대가 과연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가격대인가? 지금 한 4조 6천억 정도 되거든요, 시가총액이. 자, 아직까지는 좀 확인이 안 된 그런 상황이니까, 자, 요거를, 그런 거 있잖아요. 보다 보면, 뭐 좀 반등이 나왔다가 좀 밀렸다가 뭐 쌍바닥을 기록한다든가, 아니면 옆으로 뭐 장기간 횡보를 하면서 이 매물 소화를 한다든가, 또 내지는 기관이나 외국인들 매수고 확 들어와서 어떤 바닥이라는 그런 인식을 주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야인시대에도 전에 문의를 주셨으니까 뭐 자주 문의를 주세요. 이런 거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또 다음에 또 문의를 주시면 그때도 뭐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또 매수를 하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상당히 좀 신중하게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얼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더 하락할 가능성도 좀 열려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좀 문의를 주시면은 이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게시판에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 올해 들어서 좀 많이 빠지니까 10만 원도 넘었던 종목인데 이제 7만 원대 오니까 다들 사볼까 하시나 봐요. 루비님께서도 저도 오늘 봤어요. 두산 로보틱스 하셨고 미리네님께서는 다른 종목이긴 한데 매수 대기 중입니다. 이렇게 또 시청자분들이 요즘에 또 매수 질문도 중간중간에 올려주시는데 사시기 전에 이렇게 한 번씩 사연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점검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진단은 마무리를 짓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내일장에서의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자, 지금 뭐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으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 자, 제가 화면에 저 코스피 지수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요. 자, 어제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이동평균선의 기본적인 성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지 저항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뭐 방향을 알려주는 추세를 보는 그런 역할도 있을 거고요. 근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수렴과 확산을 반복한다라는 게 이동평균선의 성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이동평균선들이 각 제반 이동평균선들이 다 모이고 있죠. 한 점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한 두세 개 정도 이 정도 모였다가 흩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5일선, 21선, 61선, 121선, 241선까지 모든 이평선이 5개 이평선이 한 자리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요런 게 모이고 난 다음에는 수축이 이렇게 수렴이 되고 난 다음에 확산되는 국면이 나옵니다. 이게 위쪽일지 아래쪽일지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대응 방법이 달라져야 될 거예요. 자, 그거를 조금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물 시장 여기서 수급을 보는 거죠.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 수급이 좀 괜찮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썩 좋은 뭐 그런 수급이 아니죠. 보시게 되면 어제 뭐 한 5천억 좀 넘게 매수를 했다가 오늘 3,6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별로 보시게 되면 이 시장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그런 집단은요. 여기서 지금 1월 3일부터 시장을 그렇게 강하게 밀어버린 그 집단들이에요. 그게 이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이렇게 매도를 치면서 밀어버렸으니까 이들이 가장 강한 힘을 가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들은 1월 3일부터 한때 6조가 넘게 매도를 했다가 지금도 5조 중반대 이 정도 매도 포지션을 취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수급 개선이 없다라면 자칫 좀 시장이 약간 좀 어려운 그런 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상당히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동평균선이 확산되는 그런 쪽 따라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시장이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정부 쪽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다음 달에 발표를 한다 그러죠. 자, 요게 좀 우리 주주 우선 정책을 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빠져도 덜 빠지죠.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이 규모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얼마 차이 안 나요. 이게 기아는 주주 뭐 배당이라든가 이런 주주를 위한 정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레벨업 프로그램 여기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들, 그런 쪽이 시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빠져도 덜 빠집니다. 그러니까 PBR, 저퍼, 요런 쪽의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종목을 하나 딱 좀 말씀을 드릴까요? 종목 말씀드리면 저는 LX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 좀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도 한번 잘 보고 괜찮으신 분은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이 약간은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재필 전문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일주일 후 다음 주 화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2월 6일 오후 4시에 이재필 전문가 유튜브에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하니까요. 이 시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AI 핵심주 먼저 사서 포머 될 때 팔면 된다. 큰 수익 내는 방법 알려주신다니까요. 이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해 주신 전문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 저희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싹 바꿔드리는 시간 있죠. 접수는 미리미리 받고 있습니다. 02-2128-3388번으로 연락 주시면은 금요일 오후 4시 진짜 쉬운 진단에서 포트폴리오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